안녕하세요. 주식 후기연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 하이크 코리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크 코리아가 최근에 보니까 엄청나게 등락이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 주가는 뭐 13,700원 그리고 시가총액도 2,400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유보율 보시면은 건전하고 부채비율도 건전하죠. 이게 스펙으로 관련돼 가지고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이 돼서 특수 목적으로 해가지고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제 뒤쪽에 추가적으로 볼게요. 뒤에 보시면 지난 1월 코스닥에 상장한 하잉크 코리아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바로다 사업 강화 기대감에 20% 강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는 것 같다. 바로다라는 이런 사업을 갖다 하는데 이게 강남 쪽에 보면 바로고라고 있거든요. 바로고. 그래서 이 바로다라는 이름이나 바로고나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이거는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격자무늬 코드, QR 코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접목시킨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NFC라고 해서 이제 헤드폰 갖다가 대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핸드폰으로 교통카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편의점에서 간편 결제할 때 갖다 대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건데 뭐 카드를 쓰느냐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냥 하느냐 별 차이는 없는 거죠. 큰 틀에서는 쓰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불편한 거는 이제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키오스크 대신에 이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결제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잉크 코리아가 이제 더 벤티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더 벤티라는 데는 여기 이제 커피 그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다 오더, 바로다 링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QR코드를 이용해서 간편 주문 결제 서비스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 매장 입장 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크게 뭐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보면은 뭐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찍어서 결제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입장 시에 사용한 거, 멀리서 이렇게 뭐 결제를 하면은 여기에 뭐 갖다 주겠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여기 보시면은 결제 현황 관리, 그 다음에 주문 서비스 요청, 후불 결제 등의 기능을 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근데 주가가 이렇게 등락이 심한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통 주식수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들이 다 그렇죠. 80%가 대주주 지분이고 20%가 되어 있는데 총 수량 자체가 여기 뭐 1400에서 20% 해봤자 280만 주잖아요. 280만 주.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싼 거죠. 특히나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는 가격이 3,000원대였으니까 3,000원대 맞나요? 하여튼 뭐 3,000원대라고 치면은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서 뭐 해봤자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죠.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은 회사를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걸 보니까 이런 휴대폰 액세서리가 이제 주 사업인 거예요. 휴대폰 액세서리가. 휴대폰 액세서리가 주 사업인데 좀 독특하죠, 이런 거. MZ 세대들 중에 이제 개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애들은 이런 거 사겠죠. 이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이거 갤럭시 워치 시리즈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이걸 갖다가 다 이제 사은품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매출액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독특하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개성 넘치는 스티커로 나만의 폰을 꾸며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티커의 강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유니크하죠. 유니크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케이스들 예쁘죠? 플라스틱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충전기예요. 디즈니 쇼파 충전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간편결제 시스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바로 매출이 이어지는 선결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뭐 이거는 예전에도 이런 어플들이 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비슷한 어플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활성화는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은 배달 어플인 거고 요기요나 이거는 본인이 이 어플로 들어가서 키오스크를 쓰기 전에 대기하지 않고 결제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크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드는 겁니다. 사실. 자, 신고가 행진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편 결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키오스크를 걸쳐서 결제하는 게 아니다. 별도의 앱이나 이게 끝인 겁니다. QR 찍고 NFC를 통한 주문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쓰려면은 이 바로다라는 앱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별도의 앱을 쓰지 않지만 바로다라는 앱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키오스크를 쓸 줄 모르는 인력들이 이 바로다라는 거를 쓰겠죠. 그런데 대부분 키오스크가 쓰기 어려워하는 거는 60대 정도의 연령층인 거지, 젊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 굳이 쓰질 않아요. 그죠? 업장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키오스크를 갖다가 인건비를 줄인다고 주문 접수 받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한 3개를 갖다 깔아놨어요. 근데 이 키오스크를 쓸 줄 모르는 소수의 60대를 위해서 이 바로다라는 앱을 갖다가 제휴를 맺고 여기에 수수료를 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얼마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매력적이진 않네요. 저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1월에 상장이 된 거죠. 그죠? 1월에 상장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격대가 비싸도 3,000원이잖아요. 그죠? 보수적으로 3,000원.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유통주수가 20만 주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800만 주 곱하기 3,000원. 2,800만 주 곱하기 3,000원. 자, 그러면은 84억 정도죠. 84억으로 여기에서 유통 물량을 다 흡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 거저죠, 이 정도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매집이 된 상황에서 터뜨렸어요. 그죠? 이슈가 있으니까. 뭐 바로다, 뭐 이걸 갖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보세요.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애들이었잖아요.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캐릭터 사업을 갖다 끌고 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는 애들인데, 여기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얘들이 한다? 이 간편결제 시스템이 생각보다 우리가 썼을 때는 간편하게 쓰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거는 되게 상당히 복잡해요, 사실. 이게 삼성페이 이야기라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에 있는 거래 상대방들끼리 주고받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했다. 조금 별로 그렇게 탐탁지는 않죠, 저는. 연관계가 거의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밥솥을 샀어요. 밥솥이라는 게 있어요, 밥솥. 밥솥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셰프예요, 셰프. 셰프면은 밥솥에 대해서 쓰임을 잘 쓰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셰프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요리를 하지 않고 이 밥솥을 만드는 주물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뭐 밀링이나 이런 거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거죠. 밥솥을 사용해서 셰프가 요리를 하지 않고, 이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동시에 여기서 모았던 물량들이 터지면서 거래량 타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정도면은 그 발행 주식 한 바퀴 다 돈 겁니다. 발행 주식. 자전거래를 통해서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소수 계좌가 집중이 되고 소수 계좌가 계속 돌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타고 올라가는 모습. 그죠?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은 몇백 오른 거예요. 3,000원에서 뭐 14,000원을 치면 한 3.5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품절주로 타고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기업의 실체는 실제적으로 매출이 그만큼 이어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캐릭터 사업 자체가 로열티를 갖다 상당히 많이 줘야 될 거예요. 매출액이 나오고, 아까 20%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온 거는 대단히 칭찬할 만한 건데, 거기서 얼마나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케이스를 갖다 어쨌든 간에 그런 매니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수요가 5천만 중에 만약에 한 1,000만이 있었어요. 이 1,000만에 대해서 그 하잉크 코리아가 경쟁력을 가지고 많이 먹은 거지, 이 나머지 있는 4천만이 하잉크 코리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시 케이스를 갖다가 안 끼우던 케이스를 갖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현금 흐름이란 거는 고정될 수 있다는 얘기는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아무리 탄력을 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정가가 2배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퍼가 지금 동일 업종에 비해서 한 3배가 더 높은 거예요. 주가도 거의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6,000원에서 3배 올라가도 6,000원도 되게 높게 쳐준 거죠. 지금 이게 아마 물량 조절을 통해서 계속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상따 들어가고는 뭐 모르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일 일을 모르는 거니까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올라갔을 때 와가지고 아까 뭐 어제 제가 뭐 최근에 마이더스 AI 그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오늘 뭐 상한가 치니까 뭐 털렸네요, 뭐 어쩌네요,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빠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지금 분석해드린 종목들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95개가 지금 박살나가지고 떨어져 있고 5개만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 자체가, 이걸 안 하면은 이런 확률 자체가 없잖아요. 95% 승리할 수 있는 5%의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뭐 저한테 뭐 개미들이 돈만 벌면 최고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데, 95%의 패배를 갖다가 겪고 들어가게 되면은 루나테라처럼 끝나는 겁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적정 주가는 이 상단 밴드, 이 하단 밴드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이건 오버슈팅이에요. 이거 다시 빠질 때 이렇게 폭락 되면은 다시 모두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등락은 있겠죠. 모든 지금 차트가 그렇게 있으니까요. 현대사료를 봐도 그렇잖아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랑 비슷하지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눌러주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겠죠.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이 기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평가 자체가 초등학생이면은 초등학생이 맞는 옷을 사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거 대학생이 아니라 빅 사이즈에서 준 거예요. 2X 라지를 이제 입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2X 라지를. 그러면은 이게 얘가 있기에는 헐렁해서 다시 줄이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다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만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올라갈 때 배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손절했는데 올라갔는데 배 아파하지 마세요. 빠질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최악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